서울의 한 동물 종합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실까지 갖춘 2차 병원입니다. 이곳은 중환자실과 일반 입원실을 합쳐 51마리까지 입원 가능한 전문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한 번만 잡고. 갖고 나서 신나서 끊을 수 있게 해줘. 사람 종합병원처럼 분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외과를 하고 있고 내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진단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지원하시는 영상팀과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들을 또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각자 역할을 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분과 진료를 원칙으로 필요에 따라 각 과가 협진하여 진료합니다. 다급하게 병원을 찾은 사람은 11살 된 고령견의 보호자. 지난 한 달 가까이 사료를 거부하다가 급기야 2주 전부터 조금씩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데요. 대체 녀석에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천천히 나도 천천히. 조금만 나는 더 높일게요. 됐어요. 이 환자는 복수가 많이 차서 온 환자여서요. 어쨌든 지금은 중증 상태고요. 그리고 심장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둘레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심장 주변에 있는 물이에요. 예, 일단 우리 방울이가 네. 전에 체중이 네. 가슴하고 배, 네. 복수하고 흉수라고 하는 게 찬 상태로 지금 네. 돼 있거든요. 네. 보통 물이 차는 이유는 네. 밥을 잘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먹는 상황이 네. 잘 못해서 네. 그 다음에는 좀 제일 나쁜 경우기는 하지만 배에 종양이 있다라든지 네. 이랬을 때 그럴 수 예, 있어요. 예. 왔다 갔다 하고 방울이가 잘 마음이 아프네. 그래서 오늘 뭐 원인을 찾고 나면 네. 또 참. 괜찮았어요. 근데 밤에 자면서 약간 숨을 헐떡거리고 잠을 좀 많이 자더라고요. 네, 그 증세밖에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평상시하고. 아니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등허리 뼈가 이렇게 휘었고. 그래, 내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갖고 미안해갖고 와서. 자칫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 우선 복수를 빼내는 복수 첨자 시술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방울이의 몸무게는 3.2kg. 현재는 3.6kg으로 체중의 10% 가까이 복수와 흉수가 찬 상태입니다. 털에 이제 복부가 이제 팩 만드는 게 가려지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찼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된 경우도 있죠. 과연 원인을 알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이 환자는 지금 뭔가 뚜렷한 종양성 병변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네. 특발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양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게가 얼마야? 그러니까 검사용으로 뽑은 애가 얘라는 거잖아. 혹시 이 물에 종양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흉수 복수 검사를 따로 임상병리 검사를 보내서 정확한 원인을 좀 더 파악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혹여 큰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복부 초음파 검사는 물론 심장 초음파 검사도 진행했지만 어디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종양이 제일 의심이 되는데 종양의 소견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네, 지금 안 보인다. 예, 물이 차거나 심낭수가 차는 건 원인이 없는 거를 조금 어렵게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네. 거를 알 수 그래서 없죠. 확인을 2주 단위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2주 거예요. 단위로. 예. 일단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영양 상태부터 개선하는 게 급선무. 일단 방울이가 잘 먹도록 사료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술실에선 작은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체 어디가 아파서 수술까지 받게 된 걸까요? 강아지들이 많이 생기는 병인데요.
무릎골 탈구가 돼 있어요. 슬개골이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탈구가 돼서 안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보이죠? 아 예. 이렇게 네. 빠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소리 나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수술을 지금 하려고 해요. 대형견보다는 소형견에서 자주 나타나는 슬개골 탈구, 그리고 수컷보다 암컷에게서 발병률이 약 1.5배 높은 흔한 질병인데요. 그 원인은 실내에서 키우는 데 있습니다. 심하게 놀다가 미끄러지거나 같이 키우는 동료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다 보면 다리를 많이 다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좀 발바닥에 털을 좀 깎아주거나 아니면 바닥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미끄럽지 않게끔 바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술이 시급한 상황. 집도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수술하고 나서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서 오늘은 예상한 대로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들어가죠. 이곳 병원은 종합병원인 만큼 수술에 참여하는 인원도 일반 동물병원과는 다른데요. 분야별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명이 한 조로 나눠서 한 팀을 이뤄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수술하시는 분, 그다음에 어시스트, 수술 도와주시는 분, 기구 담당하시는 분, 마취 담당하는 분 이렇게 네 분이 하게 됩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력 27년차 집도의와 한 팀을 이룬 3명의 수의사들과 간호사 역할을 할 보조 인력들인데요. 소형견은 수술 부위도 작아 세밀하게 집중해 움직여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톱으로 할 때는 웨지를 만들어서 여기가 일자가 아니야. 수술 중 있을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끊임없이 상태를 살피는데요. 잡았습니다. 여기가 걸리게 생겼어. 릴리스.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46분 걸렸네요. 맞아?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보통 하는 정도 시간으로 걸려서 수술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강아지가 마취해서 말끔하게 깨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전히 깰 때까지가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좀 중환자실에 가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겨. 여기다. 네. 작은 강아지가 감당하기 벅찼을 큰 수술. 앞으로 문제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켜볼 예정인데요. 더구나 슬개골 탈구는 재발률이 48%에 달하는 질병인 만큼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군요. 수술을 끝내기 바쁘게 다른 녀석의 엑스레이를 살피는 정인성 원장. 이거 앙팡이라고요. 네. 지금 4월생이네요. 얘가 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선천적인 심장 기형으로 생각이 됐고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건가요? 심각한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가여운 녀석. 시술을 받을 수 있길 기다리느라 많이 지친 모습입니다. 보호자분은 심장을 여는 것보다는 시술을 원하셨어요. 스텐트를 넣는 걸 원하셔가지고 비침습적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시술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앙팡이 어디 있니? 데려갈까요? 앙팡이 이리 와봐. 데려갈까? 네. 데려가. 네. 6개월 가까이 기다려 받게 된 시술. 이 작은 녀석이 그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직접 환자라면 얘기를 할 건데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촉감, 그다음에 어떤 시각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압력 걸려서 이쪽도 커져.
심장 혈관을 넓히기 위해 금속관을 넣는 시술.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뼈가 너무 작아서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빼야 돼요. 사프렌치랑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조금 더 나 당겨. 빨간 거하고 그거 꼭다리 빼주세요. 시험 준비. 앞에, 뒤에, 머리, 다리야. 오케이? 앞으로. 네. 자칫 혈관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 계속. 들어가세요. 많이 들어가세요. 머리. 자, 다시 잡아. 오케이. 4번에서, 네, 여기서 지금. 너 그냥. 잠깐만요. 여기. 넣고 내가 확인할게. 예. 또 영상모. 미리니까 옆에. 자, 가이드만 잘 잡아. 제 가이드는 잡고 잡아. 자, 시험 켜봐. 잠깐만 이거 빼서 더 주세요. 그 가이드 잡아주세요. 잡았어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딜리버리 들어갑니다. 뼈가 너무 작아. 진입이 안 돼. 너무 작아요. 안 받았어요. 그냥 수술밖에 안 되겠다. 화면 너무 작아서. 혈관이 측정했던 것보다 더 작아서 어떻게 마무리 짓고 하고 열어서 수술하고 바로 끝내주자. 그 중에 이제 사이즈가 네. 2kg부터 저희가 시술을 하는데 네. 얘는 2.8kg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혈관이 작아가지고 결국 개복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서둘러 수술 도구부터 모두 바꾸는데요. 행여 있을지도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형님에서 주세요. 보비 넣고 새 걸로 싹 다시 까야 돼요. 새 걸로. 붉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 이제 전부 네. 다시 새로운 걸 싹 교체를 해야지 수술할 수 있고요. 흉곽입니다. 자, 폐 보입니다. 심낭 절개 확인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 워낙 어린 강아지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40분 이내에 수술을 끝내야 합니다. 확인합니다. 수술 묶었어요. 올라가는 거 1분만 기다립니다. 심박수 정상, 이지시로스 경과, 에스톱 정상입니다. 30초 경과, 93에 98, 36 정상입니다. 따라왔습니다. 그대로 백서. 가까스로 안전시간 안에 끝낸 수술.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술하느라고 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행히 잘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파요. 수술하고는 아프기 때문에 호흡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환자실에 놓고 예민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큰 수술을 받은 만큼 집중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앙팡이. 수술 후 정상 체온과 자가 호흡이 돌아오는 데까지는 많게는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 앞으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상 컨디션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뭐 수술만 끝난 게 아니라 수술 끝나고 나서의 이런 다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퇴원할 때까지 항상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동물종합병원에서 밤에도 항상 열려 있는 곳은 응급실과 입원실인데요. 특히 중환자실은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합니다. 과연 오늘 수술받은 녀석들은 잘 있을까요? 이 붕대는 한번 갈아줘야 돼. 간 거예요. 한 거야? 네, 새로 한 거예요. 좋네, 오줌이. 지금 아직 약간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시술이 성공했으면 오늘 멀쩡하게 뛰어다녔을 건데 아무래도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호흡할 때마다 이게 통증이 좀 남아가지고. 앙팡아,
여기 음압 상태였나 보네. 산소가 들어가고 있나 보네. 네,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체온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자가호흡도 돌아온 앙팡이. 정상적이고 심장 박동도 좋아요. 일어나네요, 그래도 좀. 아, 뭐 이런 건 걷고 이런 건 다 되는데 호흡할 때, 숨을 쉴 때 이게 아마 흉통이 좀 있어가지고 진통제 채취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3일이 회복의 고비라는데요. 잘 이겨낼 수 있겠지요. 정말요? 이번 밖으로 빼가지고 이제 몇 마리 안 나갔어요. 보호자들이 네. 동영상 직접 못 보시는 분들은 좀 보내주길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을 병원에 맡겨두고 불안할 보호자들을 위한 작은 정성. 보호자들이 카톡을 통해서 보호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 이제 보호자들 이러잖아요. 이틀 만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보호자가 보낸 거예요 저한테. 보호자가 지금 이제 서서 제가 시킨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을 되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반려동물의 모습을 볼 때 이곳 의료진들은 수의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아팠을 때는 보호자보다도 수약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담당 수의사겠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좀 더 치료가 되기도 하고 좀 더 마음 편하게 강아지가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담당 수의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새벽 다급하게 병원을 찾은 부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얘들끼리 장난치고 놀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싸웠거든요. 근데 말리다가 떨쳐놓다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된지 갑자기 아빠를 절고 낑낑대가지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거 새벽에 지금. 평소엔 순하던 녀석들이 뜯어 말려야 할 만큼 심하게 싸웠던 건데요. 못 가요? 누가 못 갈까요? 잠깐만 바닥에 내려놔 보실래요? 어느 쪽 앞다리를 절었어요? 오른쪽. 모카 일로 와봐. 쌤 엑스레이 찍읍시다. 어디가 잘못된 건지 다리까지 저는 녀석. 어디 찍어요? 우선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골절은 없어요. 이쪽으로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 상태거든요. 대부분 응급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리를 갑자기 다치거나 이래서 오시는 경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응급질환 환자들이 이제 주를 이루죠. 아무래도. 응급실을 찾는 주요 상황 중에 또 하나는 이물질을 삼킨 경우인데요. 장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아직 연애 못 하셨어요? 잠깐만요. 연애 지금 해도 돼? 소자분 저기 신발 갈아주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로 응급실을 찾은 한 마리. 모든 애기는 지금 제가 잠정 진단으로 CKD랑 췌장염 진단했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췌장 수치를 떨어뜨리는 포이나 뭐 이런 약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이 심각한 거 아니죠?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미 콩팥 기능까지 일부 상실한 상태. 보호자는 안타까움에 눈물만 연실 썼습니다. 지금부터 치료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게요. 신장이 많이 나빠지면서 속발성으로 췌장염이 같이 와 있는 상태예요. 신장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애기처럼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이상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를 허무하게 놓칠 수도 있는 상황. 보호자는 할 말을 잃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수의사도 착잡한 마음입니다. 보호자분들이 이제 보통 오래 기르시고 온 노령견 애들이 많아요. 10년 이상 가족처럼 기르던 애들이 이제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보호자분들이 많이 상심이 크시고 또 그런 마음들이 아무래도 저희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편이니까 저희들도 저런 애기들 보면 많이 안타깝죠. 아무래도.
부디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입원실에 있는 녀석들은 기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수시로 영양식을 챙겨줘야 하는데요. 때문에 보호사들 역시 쉴 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먹자. 다행히 오늘 입원한 녀석들은 모두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 개복으로 심장 수술을 받은 앙팡이도 씩씩하게 회복 중입니다. 처치표에 주치의 선생님들이 애기들을 뭘 줬으면 좋겠다고 써놓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사다가 이제 먹이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보호자분들이 애기가 이걸 잘 먹는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사다 먹일 때. 하지만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녀석들도 있는데요. 일단 지켜보다가 안 먹으면 손으로 급여해 줘보고 안 먹는데 억지로 먹이는 게 더 안 좋아가지고 근데 결국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식사를 마칩니다. 왜 안 씹어? 혼자 먹을 수 있어? 동물들 밥을 모두 챙겨주고 나서야 허기를 달래는 병원 식구들.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탓에 낮밤이 바뀌어 생활을 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고된 시간을 견딥니다. 로테이션으로 올라오시는 선생님들은 좀 힘드실 거고 야간에 계속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리듬이 맞으니까 그래 뭐 괜찮고 그래요. 뭐 그래? 얘는 재활용돼요? 병원 식구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퇴원하는 동물들을 볼 때라는군요. 건강 회복해서 좀 퇴원하는 아이들 보면 또 뿌듯하시기도 하겠어요, 많이. 네, 좋죠. 애들이 가면 막 좋아져서 가는 건 되게 좋죠. 또 안 좋아져서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이런 애들도 많다 보니까 중환자실은 좀 그래요. 다음 날 좀 특별한 강아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벌써 3번이나 다리 수술을 받은 녀석이라는데요. 하천변에 돌이 많아요. 그 비 왔는데 거기에서 점프를 하다가 건너뛰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해 동네 동물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던 재롱이. 하지만 여전히 다쳤던 다리는 재롱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 뼈를 5mm 정도 밑으로 내리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십자인대 수술을 했는 강아지인데 최신 기법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재롱이는 이제 운이 나빠서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 마음도 이제 몇 번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신경 바짝 써서 더 잘해야 될 거고 뭐 아무래도 수술이 처음 수술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죠. 네. 재롱이는 김용준 할아버지에겐 유일한 가족인데요. 가족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덕적할까봐 애들이 이제 강아지를 사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아지하고 둘이 지금 살고 있죠. 둘이서. 과연 재롱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인성 원장도 이번 수술은 유독 마음이 쓰입니다. 제가 잘 해드릴 텐데 걱정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아파. 기존에 이식했던 인공뼈는 제거하고 위치가 벗어난 뼈는 잘라서 고정시키는 다소 복잡한 수술을 진행할 예정.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술 경험이 한두 번씩 있고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건 뭐 저희가 항상 감수하고 고려해서 하고 있어요.
긴장하는 가운데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 있을까? 여러 번의 수술과 지속된 통증으로 재롱이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되도록 수술을 빨리 마쳐야 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는 애가 탑니다. 저것도 뼈에다 구멍을 뚫고 하니 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록 강아지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 기다리는 시간이 하염없이 길게 느껴지는데요. 재수술은 여러모로 위험부담이 큰 과정. 이미 상처를 여러 번 입은 관절을 재건하느라 수의사들은 진땀을 썼습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또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뭐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동물들이 말도 못하니까 정말 약자이잖아요. 네. 이런 이제 동물들을 수술하고 치료한다는 게 뭐 저한테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건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수술은 성공적. 앞으로 잘 회복되기만 하면 더 이상 통증으로 괴로울 일은 없을 거라는데요. 그래도 힘든 수술을 견딘 재롱이가 할아버지는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까 수술하고 보니 아주 무릎 그거 칼로 그냥 사방에다 찌르고 뼈도 잘라내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 같은. 재롱아, 할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꼭 건강해져야 한다. 다음 날 병원을 찾은 특별한 손님. 일종의 기부를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저희는 오늘 저 예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 공여를 좀 할 건데 전체적으로 오늘 신체 검사랑 체크 한번 하고요. 200에서 300ml 정도 뽑을 거예요. 보통 강아지들은 이제 몸무게당 10에서 한 15ml 정도 뽑을 수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예전에 많이 아팠었어요. 지금 그 아이는 가구 없는데 그때 제가 피가 없어서 되게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병원에 되게 알아보고 그때부터 이제 공혈관을 처음 저도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보호자 마음을 알다 보니까 피를 구하려고 너무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너무 애쓰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공혈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려견이 헌혈을 하기 위해선 체중 25kg 이상의 성견이어야 하고 정기적인 예방 접종 및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0kg가 넘네요. 네. 큰 편이죠. 일단 체중과 건강 상태는 합격점. 300ml 정도, 400ml 정도 보통 강아지들 몸무게당 한 10에서 15ml 정도 뽑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 40kg, 50kg 정도 되니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 번에 뽑는 양이니까. 국내에서 수혈에 사용되는 개의 혈액은 90%가 민간업체를 통해 유통되는데요. 동물권 문제 등 유통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공급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아지들은 사람과 다르게 혈액형이 7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숫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1, 1.2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아지들의 많은 혈액형은 1.10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도 1.10 타입입니다. 1.10. 네. 오늘 이 녀석이 헌혈한 양은 총 300ml. 소형견 4마리를 살릴 수 있는 양입니다.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준 듬직한 녀석. 좋은 일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걸 녀석도 아는 눈치입니다. 강아지들 입장의 마음을 잘 모르겠죠. 내가 원치 않아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대승적 차원에서는 내 피로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며칠 후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아물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 재롱이. 수액이 잘 돼서 앞으로 집에서 잘 붕대 유지하고 발이 심하게 붓는다고 한다면 다리 데려오셔서 붕대를 해야 돼요.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부터 하루에 2번씩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밤에 걱정이 돼서 전화 2번 했죠. 아 진짜요? 병원에요? 아침에도 또 하고. 그래도 수술 무사히 끝난 모습 좀 딱 보니까 좀 어떠세요? 한결 낫죠. 한결 나세요? 내가 다리가 나야지 이제 산책을 다니죠. 이제 할아버지 곁에서 잘 회복될 일만 남았습니다. 전부 다 잘 돼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갔을 때 기쁨도 있고 또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더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오늘도 밤낮 없이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